면역 억제제 종류와 복용량은 어떻게 되시나요? 면역 억제제는 평생 먹어야 되는 건데요. 현재 가장 대표적으로 저는 그 산디문과 이제 마이포틱을 먹고 있습니다. 산디문과 마이포틱을 아침 저녁으로 먹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그거와 별도로 이제 그 켈코트라는 약을 아침에 먹고 있습니다. 약의 양은 지금 많이 줄여서 그건 제가 이제 요 자막으로 좀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은 처음에 먹던 것보다 굉장히 많이 지금 줄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면역 억제제는 그렇지만 평생 먹어야 되겠죠. 예. 네, 신장 이식 전후의 가치관의 변화는 어떻게 보시나요? 돈이 크게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아요. 왜냐면은 제가 신장 이식을 이제 받기 위해서 준비를 막 할 때 그 신장 이식을 받았던 몇몇 분들을 만나 봤어요. 그 당시에 이제 저보다 연배가 한 20년 이상 되신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요. 우리가 한 20년 전에만 태어났으면은 돈이 있으면 있는 돈 다 까먹고 한 3년 버티다 죽고, 돈이 없으면 한 6개월 안에 죽었어. 이게 그런 병이라고. 근데 참 좋은 세상에 살고 있다고. 그래서 투석받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또 그런 것들이 의료보험이라는 시스템 안에서 적은 비용으로,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그렇게 투석을 받을 수 있는 게 참 고마운 거라고, 그런 얘기가 지금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보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돈으로 그 목숨을 바꿀 수 없잖아요. 돈으로. 그래서 그 돈은 꼭 필요한데 그 전까지는 정말 그 어떤 돈과 명예를 추구하면서 계속해서 집중해서 살았는데, 뭐 그 이후로도 이제 그 경제 생활을 해야 되니까 자꾸 이렇게 남들하고 이렇게 비교가 되는데, 지금은 돈보다는 내 삶의 질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여러 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뭐 그거에 대한 말씀을 한번 꼭 드리고 싶은데, 신앙이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고요. 어차피 죽잖아요. 내가 죽을 때 내가 어떤 사람으로 평가받는가는 돈이 결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돈은 흘려보내는 그런 기준이 되는 거고요. 그 가치관의 변화는 상당히 많은 가치관의 변화가 있고, 돈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저 같은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이 가능하면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의 큰 그 치유하심과 은혜가 정말 차고 넘치는 것을 한번 경험해 보면은 인생이 확 그렇게 바뀌는 그런 경험을 저처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100살까지 살고 싶다고 하셨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제가 그 김영석 교수님의 인터뷰 내용과 그분의 책을 보면서 정말 큰 감명을 받았어요. 그분이 65세 때부터 이제 새로운 인생을 또 시작하셨다고 해서 지금도 굉장히 활발한 그런 그 대외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100세까지 살고 싶다라는 것은 제가 그러한 가치관에 상당히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제가 사업을 하다가 2019년도에 사업을 하다가 그 사업이 망가졌고, 그 망가짐으로 인해서 지금도 그 여파가 있어요. 그 사업 사이즈가 조금 규모가 있었기 때문에 그 망가지는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 소송, 그 다음에 관계 문제, 그 다음에 특히 경제적인 어려움 등이 많았는데요. 그러한 어려움들을 그러한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원동력에는 가치관의 변화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물론 신앙에서 기도와 믿음과 찬양 등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새 힘을 얻어서 그러한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정말 생각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제가 이 얘기하면 믿지 않으시겠지만은 정말 돈 1,000원이 10,000원 같을 때가 있었어요. 그게 불과 몇 년 전이었어요. 한 2년 전.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게 결국은 흉이 되고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일산에 있는 박한수 목사님
제자 강성교회가 집에서 가까워서 거기에 가서 이제 새벽 기도를 하고 이제 금요철야 예배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 생겼어요. 알고는 있었지만 친하지 않았던, 그리고 거의 몇 년 동안 만나지 않았던 사람이 연락이 왔어요. 그 사람이 연락이 와서 저를 만나자고 해요. 근데 왜 그러지? 그래서 그분을 만나는데 그분이 현금으로 500만 원권으로 해서 상당한 금액을 저한테 줬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기도를 하다가 정말 강렬한 마음이 와서 저에 대해서 수소문을 했는데 예전처럼 그렇게 좀 중소기업 사장으로서 잘 지내고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역시 뭔가 지금 많이 안 좋아졌다라는 소식을 들었다. 그러고 나서 그때 그 마음의 감동이 온 게 이렇게 해서 그 돈을 저한테 주시면서 안 갚아도 된다, 부담 갖지 말고 꼭 필요할 것 같으니까는 써라. 왜냐하면 그분은 예전에 저한테 사업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으셨던 분이거든요. 그때 정말 깜짝 놀랐죠. 그렇게 친분이 많은 분이 아닌데 그런 돈을 저한테 주셨어요. 근데 그때 그 돈이 어디에 필요했었냐면은 제가 어떤 소송에 이렇게 휘말려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변호사 비용이 필요했고, 또 정말 뜻하지 않은 어떤 분을 통해서 변호사를 소개받았는데 그분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저보다는 사회적으로 많이 역량이 떨어진다라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던 그런 친구인데, 그 친구를 우연히 만나서 또 변호사 소개받았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탁월한 또 변호사를 소개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이제 상황이 역전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과연 우연이었을까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소송에서 받는 스트레스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내가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이거는 뭐 소송거리도 안 된다고 했던 것들이 이제 역전이 돼서 제가 몰리게 되는 상황에서, 근데 회사는 없어지고 돈은 한 푼도 없고 1,000원이 10,000원 같은 그런 상황에서 그런 일을 겪었어요. 그래서 제가 근데 저는 또 환자잖아요. 그 스트레스가 극심한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이런 제가 간증을 나누는 건, 살아계신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건강해서 이 영상 찍는 것도 사실은 제가 전도하고 싶었어요. 같은 병을 앓고 있는 환우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많은 이야기들을 했는데 만성 신부전은 정말 어려운 병이에요. 참 어려운 병이고 이게 희귀난치성 질환에 등록이 된 게 이게 낫지 않는 병이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서 또 새로운 희망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소망을 잃지 마시고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여러분들 각자 상황이 다 달라요. 제가 지금 이게 좀 같이 기도해주고 있는 어떤 형님은 평생 고아로 살았고 정말 성실하게 살았는데 이분이 만성 신부전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주변에. 고아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돌봐주고 있고 저도 가끔 연락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분이 얼마나 좌절했겠어요. 근데 그분 굉장히 지금 편안합니다. 어저께도 만났는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렇게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아도 되는 걸까? 그 근간에는 신앙이 있어요.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역사가 있을 거예요. 많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핵심은 그거예요. 신앙 안에서 은혜를 받고 자유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에 감사한다고 하셨는데 그 의미는 무엇인가요? 많은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의료 시스템이 전 세계에서 최고 수준에 있는 이 나라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거에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정말 자기의 가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신장을 기증해 준 그런 형제가 있음에도 감사하고요. 또 정말 말하지 않은 많은 분들이 있는데 이 병원에서 만난 훌륭한 그 의료진들에게도 너무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제 가족들에게도 감사하고요.
심지어 저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도 그게 감사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몸이 아프면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요. 남들보다 생각의 폭이 상당히 넓어지고 깊어져요. 근데 그거를 불만으로 표출하시는 분이 있고 그거를 감사로 표출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들 꼭 감사로 표출하시기 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신앙생활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변에 여러분들한테 신앙적 멘토가 될 수 있는 분들한테 한번 여러분들한테 같이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추천하고 싶은 의료진 있으신가요? 추천하고 싶은 의료진이라기보다는 제가 이렇게 겪었던 의사 선생님들인데요. 정말 상처를 많이 주는 선생님들도 계세요. 제가 이런 경험을 했어요. 저는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데 어떤 의사 선생님이 제가 진료를 받았어요. 근데 뭘 물어보려고 하니까 저보고 쉿! 다음에 그 시간이 한 2분 3분밖에 안 되고 엄청난 상처가 되죠. 막 진짜 막 화가 막 이렇게 솟아나요. 그런 분들이 있는 반면에 제가 그 만났던 의사 선생님들 대부분 되게 훌륭하신 분들이었어요. 제가 한번 쭉 이제 이번 기회를 이제 이번 촬영의 기회를 제가 꼭 이렇게 그 감사를 표시하고 싶은 선생님들이 계신데요. 현재 제 주치의이신 김상준 교수님, 서울대 병원에서 이제 명지병원으로 오셨는데요. 이분이 그렇게 다정하진 않으세요. 다정하진 않는데 정말 속정이 많으신 분이세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은 제가 크레아틴 수치가 한 번은 2.0을 넘었을 때 이분이 엄청나게 화를 내셨어요. 그렇게 관리해갖고 어떻게 어떻게 하냐고 막 너무 화를.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교수님이 나한테 왜 이렇게 화를 내시냐고. 아파도 내가 아픈 건데. 그러면서 저도 막 화를 냈어요. 그리고 나서 나왔어요. 근데 제가 마음이 안 좋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근데 그분이 또 쫓아나오셨어요. 그러더니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서우경 씨. 왜요? 미안해. 내가 안타까워서 그랬는데 나도 참 그 성격이 안 버려지네. 저한테 그렇게 사과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주변에 이제 그 많았거든요, 사람들이. 그때 내가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 어른한테.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그분에 대한 신뢰가 더 깊어졌고 많은 깨달음이 있었죠. 그래서 김상준 교수님한테 너무 감사하고요. 그분 겉모습만 보시면 절대 안 돼요. 두 번째는 이제 제가 투석할 때의 그 의사 선생님들이었는데 지금 그 경기도 고양시 화정에 이음내과를 신장 투석실을 운영하는 조형경 선생님이요. 이 선생님 남자분인데 나이가 저하고 동갑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이제 명지병원 신장내과를 담당하고 계셨는데 정말 의리가 있어요. 이분은 어떤 의리가 있냐면은 환자와 의사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그 사람의 마음까지 헤아려 주는 거예요. 간호사분들도 친절한 분들이 계시는데 좀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제가 한 번은 그 혈압이 200을 넘은 적이 있어서 긴급으로 들어왔던 적이 있었어요. 긴급으로 들어왔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혈액 투석을 해야 되는데 이 목에다가 대바늘을 심어서 피를 다 뽑아내야 되는 그런 긴급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안 하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상황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근데 그때 이제 밤 10시 정도 됐는데 그분이 오셨어요. 물론 레지던트도 있고 다 있었는데 직접 오셔갖고 제 상황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갖고 그 처치를 해주셨는데 그 흉터가 지금도 아직도 여기에 있거든요. 근데 그때 그 헐레벌떡 하면서 오시면서 그분 첫 마디를 제가 기억을 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네, 제가 잘 처치해 드릴게요. 그게 이제 말하면서 막 눈물이 나려고 하는 게 그때 그 큰 대바늘 보면서 그게 내 목을 뚫는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무서웠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그 처치를 했어. 그게 이제 잘 이렇게 마무리했던. 근데 그분 그리고 나서 제가 한 2번 정도 찾아가서 인사를 했었는데 여전히 그렇게 털털하게 잘 지내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시 명지병원의 신장내과에 계셨던 분인데 윤수영 선생님이신데 이분은 지금 구파발에
윤내과를 하시더라고. 환자가 정말 많더라고. 제가 한번 이제 그 어떤 환자를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찾아갔었는데 이분은 그러니까 정말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세요. 그걸 처음에 몰랐어요. 처음에 몰랐는데 그 알잖아요, 사람이. 예, 얼굴을 쳐다보지 않고 이렇게 진료받으러 가면 얼굴 쳐다보지 않고 이렇게 좀 쌀쌀맞게 대하시는데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약간 츤데레 같은 거. 그러니까 수치가 좋아지셨는데 요즘 좋은 일 있으신가 봐요. 병원 꾸준히 잘 나오시는데 뭐 어려운 거 없으셨어요? 이렇게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따뜻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제가 그렇게 긴급으로 아까 병원에 들어갔었을 때 이 윤 선생님이 이렇게 긴급 상황을 이렇게 그 아까 조용경 선생님한테 타전을 해갖고 그렇게 오셨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런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신장과 관련된 분은 아닌데 지금 일산차병원 세브란스에 있다가 일산차병원으로 오신 그 유방암 전문의신데요. 조영업 교수님 일산차병원에 계세요. 근데 이분은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한 형님인데 저는 이분이 이렇게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인지를 몰랐습니다. 근데 이분도 갑상선 암이었어요. 갑상선 암이었는데 제가 왜 이분을 소개를 시켜드리냐 하면은 정말 환자들을 위해서 따뜻하세요. 그리고 자기가 그 암을 얻은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나는 암을 치료하는 의사인데 암을 겪는 환자들의 마음을 나는 이해하지 못했다. 근데 내가 암을 겪으면서 그 환자들의 그 마음이 어떤가를 내가 알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이 조영업 이 교수님, 이 형님은 정말 따뜻하게 항상 이 병원의 어떤 제가 조금 이렇게 고민이 있을 때 정말 그거를 객관적인 시각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고 역시 뭐 인터넷 보면은 많이들 이렇게 나오는데 정말 나도 암 환자니까 환자분들한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이렇게 위로를 주시는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십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소개해드린 분들 말고도 박길 교수님도 너무 감사하고요. 그 외에 이제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이 정도로 의료진 소개는 제가 감사하는 마음에 한번 표출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